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다 끝내고 지금 현재 대치 메카에서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너무 길게 말씀드려도 지루하실 거니까 잠깐만요. 몇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설명을 맡은 아이들은 고3이 될 지금 현재 고2 선수능반인데요. 지금 영어 같은 경우가 최근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굉장히 쉬웠고 또 절대 등급으로 바뀌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영어 걱정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재작년?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영어가 어렵게 나와서 지금 영어 등급 확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한지 이렇게 전형별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잠깐 확인한 다음에 최근의 경향 말씀드리고 또 저희 학원 전략 같은 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형별로 봤을 때 수능 최저 적용이 지금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수시에 이렇게 많이 적용돼요. 65% 거의 70% 가깝게 최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영어 등급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지금 수시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인문하고 자연계 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가 거의 평균적으로 2등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가 다 1등급이 나와야 최저 학력을 거의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었던 점이 있고, 그 다음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건 이제 어머니는 아실 거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논술을 어렵게 준비했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저 충족률이 거의 30%, 40%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수시 때도 국영수 등급은 잘 챙겨야 된다라는 걸 어머님들이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재수생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28%, 37% 그리고 지금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거의 40% 육박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6월 평가원 얼마 전에 시험 있었던 거 아시죠? 3학년들. 근데 재수생들이 역대로 최고 많았어요. 거의 20% 가깝게. 그럼 걔네들이 반수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 가면 곱하기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40% 육박할 거라는 걸 아시고 내년은 또 이렇게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정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지금 1점이라도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보시면 졸업생들은 인원이 약간 줄고 있어요. 근데 재수생들이 지금 엄청 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쟁률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제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렇게 주위에서 전에 들으신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막 영어가 어려웠다고 이렇게 체감 난이도 굉장히 높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80% 정도 육박하고 있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EBS 교재 연계 비율이 전에는 70%였다가 이제 50% 바뀌었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바뀌면서 똑같은 지문이 오는 게 아니라 소재만 온다든지 아니면 어휘만 연계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인 내공이 없는 애들은 굉장히 풀기 힘들어합니다. 저는 해석본 암기해서 가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애들이 영어를 못해요. 요즘에 기초학력이 심각하게 지금 저하가 되고 있고 과목별로 공부 양이 이제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지문이 어려워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일 큰 이유는 어휘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또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 문해력이 굉장히 좋은 애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아니면 쭉 읽고 나서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국어 비문학처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수능 문제가 교과서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높죠. 이거는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현재. 그 다음 영어 등급이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가 있고, 정시 같은 경우는 1점으로 합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어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3학년 3월 영어 모의 등급 1등급이 몇 퍼센트 나왔냐. 보통 상대평가할 때 1등급이 4%까지잖아요. 영어가 충격적으로 1%대가 나왔습니다. 1.98%. 이제 굉장히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지금 현재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2학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내공을 다져놓은 애들은 크게 걱정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지금 한 달 쌓인 양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3학년, 예를 들어서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한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올릴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게 낫고 지금 1등급만 1.98% 나온 게 아니라 2등급, 3등급도 엄청 낮아졌어요. 지금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번 6월 평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에 가장 크리티컬한 과목이 영어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문이과 마찬가지고 최대 전략 과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건 이제 각 학원 전략 팀장님들께서 이제 인터뷰하신 거고요. 6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3학년들 33번하고 킬러 문항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겠는데 보기에서 답을 고르기 또 어려워지고 보기가 그렇게 옛날처럼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이 또 힘들어하는 뭐 철학적인 주제라든가 또 이렇게 배경 지식이 없는 아이들은 뭐 심리학적인 주제, 경제학적인 주제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막 과학 지문도 나오고 문과 애들은 또 과학 지문 같은 게 어려워하죠. 그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어휘가 나오고 보기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짧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며 독해, 문법, 실전으로 나눠서 독해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지문 분석하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문제 답만 찍어서는 안 돼요. 답만 찍어서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죠. 지문 분석을 하면서 일단 내공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45분 안에 독해 28문제를 최대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풀 수 있게끔 실전 문제 풀이를 해서 사고력과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실전 응용력을 또 길러야 돼요. 그 전에 이제 내공을 조금이라도 더 탄탄하게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법도 사실 수능 문법 문제는 한 문제인데 그 문법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급 독해를 위해서 문법을 또 정리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해야 되고 저는 일단 학생들이 지도할 때 찍는 거를 이렇게 위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거 약장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점수가 굉장히 등락폭이 크겠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기초 실력을 먼저 쌓아줄 수 있도록 제가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교재 선택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가장 중요한 피드백 요거를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지도를 할 거고요. 어휘 같은 경우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겹겹이 쌓여서 그 필수 어휘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항상 테스트하고 틀린 경우에 리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또 여기 하나 모의고사 최근에 나온 모의고사에 나온 단어들 또 다 정리한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그걸로 또 다 정리하고 EBS에 있는 어휘들 또 정리한 프린트가 나가서 그걸 또 다 따로 정리할 거예요. 문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실전 모의고사는 당연히 이렇게 풀 거고 EBS 변형, EBS 교재 요 세 가지가 연계되는 책들인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변형된 문제들을 모의고사 형식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예정일은 화요일 오후 6시에서 9시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 그 수능 선수능 그 반 특징을 제가 딱 한 가지만 메리트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인원을 한정해서 그 그룹으로 해서 한 명 한 명한테 피드백을 제가 확실하게 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이 그렇지만 저는 일단 아이들을 맡으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이 아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봅니다. 이렇게 표를 주고 너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지금 시간 관리 어떻게 해서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니 하면 써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보고 물론 저는 영어 선생님이지만 가장 큰 목표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가 대학을 잘 가는 거잖아요. 진학을 잘 가는 거기 때문에 영어만 뭐 올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 그것도 제 특기이기도 하고 저도 옛날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나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배분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속에서 영어 공부는 이렇게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걸 항상 먼저 점검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또 그 아이들이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학원 수업과 뭐 대형 뭐 이렇게 그 강의만 하는 학원들이 있겠죠. 그 학원 수업과 과외 장점을 결합한 수업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원을 통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